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실제 유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정치적 억측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의 묘소를 테러한 것은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전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정말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해도 매일 똑같아요. 네,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만났잖아요. 네.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일단 두 사람은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김 대표가 제안한 당내 과학기술특위위원장직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면서 고사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내일은 황교안 전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황 전 대표는 오늘도 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분간은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친윤계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네.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안철수는 안고 가고 자기는 안고 가지 네, 마라. 자기는 안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어차피 비상식과 상식의 구분인데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와 대통령, 윤핵관 중 누구 잘못인지 꼭 따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었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네.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전광훈 목사로부터 질문을 받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개인 의견이고 덕담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정치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외통위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는데 양금덕 강제동원 피해자죠.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출석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오늘 회의는 일단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고요. 양금덕 할머니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통령더러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배상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여야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는데 관련 소식은 주민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속보들이 있네요. 자, 들어갈게요. 네. 네, 잘 지냈죠? 유 실장.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의 변화가 있는데요. 휴가를 떠난 박준우 마커를 대신해서 보도국 구혜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소감 한마디 듣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 일주일 동안 함께하게 될 보도국의 재간둥이 구혜진 기자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바로 온 생생한 이야기들 재밌고 알차게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재간둥이 맞아요? 저는 귀염둥이를 추천했는데 그래요? 재간둥이를 네. 골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톰과 제리 박준호 마커가 없어서 좀 표정이 밝네요. 네, 좀 신납니다. 네, 알았어요. 많이들 좀 도와주고요. 특히 선임 휴가 다녀온 또 조혁신 멘토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네, 후배들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조혁신 멘토가. 제가요? 유채커. 맞아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그래요? 같습니다. 반은 틀려요? 사람을 좀 가려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오늘 회의는 류 실장, 구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또 재간둥이의 발제도 저희가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지면서 당내 내홍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친명계에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정치 뉴스가 참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약 1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정책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책 주도권, 초고속 파산, 잠수함서 발사, 40만 개 탔다. 뒤늦은 사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용산과 여의도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8일 김기현 호가 출범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네. 이렇게 당의 화합을 강조한 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퇴장한 윤 대통령. 어제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 그러니까 지난 8일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대선 1주년에 맞춰 정상화한 당 지도부 모두 친윤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정말 흡족했나 봅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 지도부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 취임 2달 만에 만찬을 함께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저녁 자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자리는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분들 축하하는 의미의 자리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축하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정 간의, 당정대 간의 관계나 또 협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취임 뒤 계속 이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힘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되어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에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 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울체커의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 그리고 김 대표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이 정책 주도권,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부터 언급하던 단어였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에 김 대표는 정책 주도권은 당이 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도 정책 주도권은
주도권은 용산 아닌 당이 쥐고 있어 이렇게 뽑혔는데요. 이 기사대로라면 정책 주도권으로 견제하겠다는 대상이 그때와 지금 좀 달라 보입니다. 1월에는 이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당과 대통령실, 이른바 당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풀이가 가능하다면요. 지금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김 대표의 기조, 대통령실에는 협조하고 정부에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조는 오늘 김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 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 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안건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 결과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책의 총결과 추진하기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결국 김 대표의 정책 주도권,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에 성과를 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 텐데요. 당장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결단,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로 심상치 않은 여론 때문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 일주일 전에 비해 이 4%포인트 떨어진 38.9%인데요. 리얼미터 측은 그 이유로 배상안 발표를 들면서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는 정부 발표로 단기적으로 풀기엔 국민들의 감정선이 격앙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은 이번 16, 17일 방일 성과에 달렸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과연 물컵 반잔을 채워줄까요?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아니라는 데서 선을 긋고 있지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발언을 한 하야시 외무상,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배상안 발표에 대한 일본 당국 입장을 밝힐 때 앞세운 얼굴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과 야권의 반발은 이따가 구해진 마커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우리의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초고속 파산입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특히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은행이라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네, 시작은 그레그 베커 SVB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한동안 묶여있다가 급격히 올라간 이 금리가 화근이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채권 등을 팔아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면서 2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면서
때문에요. 이 뱅크런의 속도가 붙었고 그래서 이틀도 안 돼서 초고속 파산을 한 거라고 봤는데요. 여기에 뉴욕주에 분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까지 문을 닫자 결국 미국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The bank regulators, those who provide the guardrails and are safeguarding, are closely watching and are prepared to use the tools that they need. The FDIC stepped in very quickly here, and that's what they were doing, was protecting the deposits of those up to $250,000. 이번 파산의 여파가 이 금융업 전반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로써 SVB에 돈을 넣어둔 기업들은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게 됐지만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이 불안정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른 대형 은행들이 SVB만큼 자금을 조달해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까요? 우리 금융당국은 당장 위험할 건 없다고 보면서도 이번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고요. 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금융권의 추가 파산 가능성을 우려한 소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은 건 우리 은행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번 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네, 다음 픽으로 넘어갑니다. 잠수함서 발사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 잠수함에서 동해로 어제 새벽 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 순항미사일,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낮지만 요격을 피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교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발사 지점과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난 2월 전략순항 미사일에 이어서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발표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을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픽은 40만 개 탔다입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공장 가류 공장에서 난 불은 40만 개의 타이어가 있는 물류동까지 태웠는데요. 이 거센 불길과 연기 또 냄새로 인근 아파트 2천여 가구의 주민들에겐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저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끄고 여기 잔디밭에도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불 끄고 막 그랬었어요. 애들 따뜻한 옷 입히고 지금 대기시키고 있어요. 또 화재 현장 1km 안에 학교 4개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도 내려졌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때 KTX와 SRT 경부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11시 이 13시간 만에 주된 불길은 잡혔는데요. 연기를 마신 노동자와 소방대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뒤늦은 사과입니다. 파트 2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더글로리의 연출자인 안기로 감독이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파트 2 공개와 동시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996년 안 감독이 필리턴 유학 시절에 벌였던 학폭 의혹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안 감독이 갑자기 인정한 겁니다. 안 감독은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라도 사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출작 이 더글로리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네티즌들은 정말 소름 돋는다, 씁쓸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적을 기대해봤습니다만 WBC 한국 대표팀이 8강 탈락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조금 전에 이제 호주가 체코를 이기면서 오늘 7시 중국과의 경기에 상관없이 이제 야구 대표팀이 탈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윤 대통령과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은 아까 좀 봤거든요, 제가요. 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은 이제 오늘 다정회 끝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유체커가 챙길래요? 아니면은 휴가 다녀온 조 멘토 보고 챙기라고 할까요? 챙기라고 해도 저한테 떠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좋아요. 유체커가 내일 네. 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요. 네, 상당히 밝은 얼굴이네요. 자, 그 내일 그러면 유체커가 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체커가 전한 하야시 외무상 발언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과거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면서요. 과거를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노력도 하자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일단 낮 시간 동안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금까지의 지표로 봤을 때는 커 보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한때 2,36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요. 결국은 전장보다 16.01% 오른 2,410.6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29포인트 오른 788.89로 장을 끝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2.4원 내린 1,301.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상당히 충격파가 클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같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은행이 속한 SV 금융그룹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이 국민연금이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지난해 말에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약 307억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번 파산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을 한 데다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연금 측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도 국민연금 전체 자금의 0.05%의 비중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이제 유체커가 짚은 것처럼 이번 일은 이제 미국의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또 진단이 나오는 거고 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이 SVB 파산 소식과 관련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SVB가 놓였던 상황과 이 우리 은행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요. 우리 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이 미리 대책을 마련할 걸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은행들이 지난해의 엄청난 흑자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김기현, 정책 주도권 들고 용산행, 만찬 테이블에 뭐 오를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죠. 측근 전모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당대표 사퇴를 주장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총선을 앞두고 늦여름 초가을 정도엔 판단해야 할 거라는 시기까지 거론됐습니다.
유정아 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려 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 이 대표에게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유족이 선뜻 조문을 반기지 않은 점도 그렇죠. 정진상 전 실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는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실장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은 건요,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이 한 차례 수사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 비서에 이 대표 대신 조문을 했다. 또 이 대표 옆집이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에도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표 관련 사망 벌써 5번째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좀 뒀었고, 사실 다른 사람들과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대표가 진심으로 슬픔을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전 비서실장은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족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 상황인데요. 몇 마디 말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를 향한 첫 장에는 정치를 내려놓으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측근들 인간성 길러주십시오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도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 대상이 된 것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원망, 이 앞부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 유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해달라는 자신의 이 비서실장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검찰의 수사를 탓하면서 검찰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국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재명 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이 있으신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고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고인의 말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수명이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말 좀 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국민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 또 약간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요. 전 비서실장의 죽음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직 사퇴를 언급하는 건 본질이 아닌 격가지다. 검찰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할 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게 국민들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들어갔다 하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례가 요 몇 년만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주말 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이 대표의 메시지 뭐였을까요? 일단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부모님 묘소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무덤 봉분 사방에 구멍을 내고 글씨가 쓰인 돌을 묻어놓고 또 봉분 위에서 누가 다지듯이 이렇게 뛴 것처럼 눌린 흔적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돌에 쓰인 글자를 좀 살펴보면요. 날생, 밝을 명, 그리고 이 목숨명이 아니고 이재명 할 때 명인 점이 좀 눈에 띄죠. 마지막 글자는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죽일 살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이라면 아주 섬뜩한 글자죠. 민주당은 즉각 이 폐륜적인 테러다 규정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혀를 막고 후손의 천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 대표의 이런 대응, 본인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 맞서겠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처음으로 이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는 제목의 글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썼던 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당내 이탈표, 아팠다라는 것을 드러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당장 거취 표명을 하기보다는 힘든 심경을 드러내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공감을 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 있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요.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공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적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장을 맡은 이 삼선의 이계호 의원, 그리고 부단장인 정태호 의원 모두 비명계에 속합니다. 문진석 이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당직자라서 좀 포함이 됐고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9명 모두가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거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비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은 공천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됐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좀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구현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공천 TF 면면을 다시 보시면요. 이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좀 각을 세웠던, 저희 다정에서 좀 자주 소개했던 그런 인사들은 명단에 없죠. 최대 과제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한데요. 선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의 실정이라든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질타하고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큼 리더십을 확보한 가운데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네, 반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이 대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거라는 게 비명계의 시각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판단의 문제일 거다라면서 늦여름, 초가을 정도의 판단을 아마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을 했습니다. 거취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전한 건데요. 친 이재명이든 친 문재인이든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세력이라면 모두가 뭉쳐야 한다. 얼마나 잘 뭉칠 수 있을 것인가가 총선의 성패를 가를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 총선을 치르자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어렵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뭉치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과제이고 검찰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네, 다만 반윤석열 정부를 기치로 다 뭉쳐야 한다 이런 당위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처지가 어려울수록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 대표와 입장이 다른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명계는 물론이고 지난 주말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야유를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쌍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 강제동원 규탄이라는 의제로 뭉친 자리에서도 이 쏟아진 야유 때문에 이정미 대표 중간에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네, 또다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이런 상태인데요.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유튜브에서 정치부회의 검색하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백다혜 반장이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 유서의 비명계 사퇴 압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아프다, 많이 아프다. 네, 강제동원과 관련된 촛불 집회 또 쌍특검 얘기는요. 저희가 주우민에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전모 비서실장의 죽음, 지난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주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주변을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라고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내부 기류를 직시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와 정계 은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의 압박 수사로 인한 죽음이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문제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아까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대표 주변을 그야말로 탈탈 터는 검찰 수사가 이번 일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좀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모 전 비서실장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알려진 겁니다. 또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률과 세상 이치,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검사에게는 이런 굴레가 숙명처럼 따라다닌다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본인의 심경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좀 내놨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 내홍이 좀 다시 불거진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류정아 실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목소리가 정말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직접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책임론이 전면에 부상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는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은요. 이 대표 퇴진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서 악재라는 게 검찰만큼 악재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과거 당시 갈등 때문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물러났던 사례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지지율도 더 낮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틈만 나면 다퉜다고 했습니다. 당 지지율 자체가 20% 초반에 불과해가지고 내부로부터 굉장히 분열이 심했습니다. 뭐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아예 분당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당분간 친명계 비명계의 갈등이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류 실장. 그렇죠? 네. 네, 좀 취재는 하고 있어요, 열심히? 네, 취재하고 있는데 또 고혜진 기자가 또 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들 잘 피해요. 유 실장이 늘었어요. 박준호 마커한테 좀 시달려서 그랬나? 박준호 마커와는 같이 취재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구혜진 마커와는 같이 취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혜진 마커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도와줄 거예요? 네네, 선배시킨다면. 네. 그래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았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모님 묘소 훼손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이 강력범죄수사대 등 5개 팀 30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장 감식과 CCTV 영상 분석, 또 주변 탐문 등을 통해서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수사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봉분 아래 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이 2개 구멍엔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에는 생, 명, 기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돌에선 생, 명 이 2글자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세 번째 글자는 불분명해서 감정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앞서 불분명한 세 번째 글자가 이 죽일 살인 걸로 추정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정확한 것은 이제 감정을 해봐야 할 수 있겠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고 아마 CCTV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을 뭐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한 속보도 역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 유정아 실장이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치 내려놓으시라 유서 비명계 사퇴 압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추우시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내내 따뜻하더니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겨울 추위에는 살이 시리지만 봄 추위에는 뼈가 시리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겨울보다는 지금처럼 기온이 오른 봄철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모두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비명계, 이재명의 도의적인 책임,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W433님, 유서 내용도 공개 거부했다던데 어떻게 알았는지 딱 논란 일으키기 좋은 내용만 나오고라고 하셨습니다. KIN0님, 당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한 당이 되면서 무너져 내려도 놓지 못하다니 참 무섭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강인한님, 유서 공개가 아예 안 됐다는데 저런 말이 어떻게 떠돌까? 누가 흘렸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용성님, 이재명은 책임져야 합니다. 측근들이 5명이나 운명을 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은 규탄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인 대표가 오늘 첫 인선을 단행했는데요. 주요 당직에 친윤계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죠. 사무총장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을 앉혔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당초 약속했던 연포탕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 친윤계 전진 배치입니다. 총선 공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 라인. 보시는 것처럼 강성 친윤계 의원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특히 윤핵관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차지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라는 평가입니다. 뭐 역시 윤핵관으로 돌아갔다. 국민 밉상 윤핵관은 빠지더라도 4인방,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사람을 사무총장 놨다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그렇게 자신이 없나. 김 대표가 끓인다던 연포탕, 어디로 간 걸까요? 유승민, 나경원계 인사에게 지명직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맡기긴 했지만 누가 봐도 메인 요리는 아니죠. 이른바 병풍을 세웠다는 뒷말도 나오는데요. 연포탕이 아니라 윤포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연포탕이 아니잖아요. 이 윤포탕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포함한 인사. 저는 윤포탕을 했다고 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 그 정도는요. 뭐냐면 예. 좀 속된 말로 병풍 하나 세운 거죠. 하지만 김 대표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능력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춘 인사다. 자평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이 진행될 그런 당직 인선에서도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김 대표가 말한 대통합, 윤심으로 대동단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끓일 연포탕의 메인 재료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당 대표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당권 주자들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만나 재료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우리는 큰 틀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 의원,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지역구를 지키기도 어려운 신세가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그 분당은 자기 집 아니야. 새 집이야. 원주인은 김은혜야. 김은혜가 내 집 내놔라. 이거면 집 내줘야 돼. 그럼 갈 때는 노원뿐이야. 노원병. 이준석이하고 붙어야 돼. 당대표 됐으면 그림이 달라지지만 당대표 안 된 순간 지도 대상이야. 자기 대선 행보를 생각해서라도 안 의원이 김 대표가 내민 손을 뿌리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안 의원, 김 대표가 제안한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자리는 일단 고사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며 재충전할 시간을 달라 연대 여지는 남겨두었는데요. 안 의원에게 민주당 출신이란 꼬리표를 붙였던 친윤계도 우리는 원팀이다. 러브콜을 보내놨습니다. 선거의 경쟁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하고 난 다음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늘 한 목소리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가 진행 중일 때 최후의 통첩을 날리셨잖아요. 네네. 네, 그랬는데도 이제 막상 결과가 발표되니까 오히려 원팀이다 하고 승복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우리 당의 일원으로 앞으로 활동하실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김 대표는 내일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날 예정인데요. 황 전 대표,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아껴뒀던 트레이드마크를 다시 꺼내 들었죠.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겁니다. 김 대표, 과연 요리 손질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김 대표가 아직 연포탕에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인 재료도 있죠. 천하람 전 혁신위원과도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확실한 포용의 메시지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통일된 실질적인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포탕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방향성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당의 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너른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천하용인 이준석계 인사들. 친윤계선 패배를 인정하라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천하람 전 혁신위원이 얻은 15% 득표. 큰 의미는 없다. 평가 절하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항상 15% 정도의 지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거에도 15% 정도를 얻는 후보자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분들은 상대방 유력 후보자의 반발표만 모아도 15% 정도는 모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 천 전 혁신위원은 15%라고 무시하면 총선에서 큰 코 다친다.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15%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인데 이 15%가 국민의힘 당원 중에 가장 중도 지향성이 있는 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정치를 하면 저희 총선 결코 못 이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5% 이상 득표도 가능했다는 입장이죠. 인지도와 조직력에 밀려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후보가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았을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이 공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공조직 밖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이번에 보면은 거의 모든 당협위원장이 김기현 후보 측에 줄을 섰습니다. 친윤계에선 이제와 조직력을 논하는 건 핑계다 지적을 했는데요. 80만 당원을 강조하며 조직 동원은 어렵다고 하더니 입장을 싹 바꿨다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조직력이라던가 압박으로 인해서 선거하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의 건강한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승리의 미래를 바라는 당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거 조직이나 세력이 붙어서 조직표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항상 많이 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선거 전에 했던 얘기와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좀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유인심만 탓할 게 아니라 와신 상담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윤심이 작동해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당원들로부터 잃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와신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이 전 대표가 행동에 나선 이유, 원죄는 윤핵관에게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잘잘못을 따지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면 안 되고요. 떠나면 안 된다? 누구의 잘잘못 정확히 따져야 되는 게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1년 가까이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내에선 이 전 대표를 안고 가야 한다, 버리고 가야 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이준석 대표 쪽이나 안철수 쪽에서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결국은 다 같이 일체 당정 또 당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다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자기의 길이 있겠죠.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 이 전 대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 줬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식과 상식의 구분이 선명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의 품으로 모두 안으면 된다 쏘아 붙였습니다. 누가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국민들의 판단이 사뭇 궁금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도 제가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사실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떨어질 걸 걱정했다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혹시 몰라 든든한 보험 하나를 미리 들어둔 걸까요? 전대가 끝난 첫 주말 정강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강경보수 세력의 중심을 자처하는 전 씨. 김 최고위원을 예배당 앞으로 불러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김 최고위원, 전 씨의 말에 스스럼 없이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조상묘도 판다는 심정으로 립서비스를 했다는 걸까요?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인한 셈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해명에 나섰습니다.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5.18 헌법 정신 말씀하신 게 전라도 당원 당심 잡으려고 한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님께서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개인은 아니죠. 더욱이 덕담이라 당내에서조차 망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부 총질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김 최고위원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김 최고위원의 말을 곱씹으며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에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했죠. 아까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김 대표가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안철수 의원이 고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이 김 대표를 적극 돕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했죠. 안철수 의원은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경선 과정 후 당선되셨으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안 의원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 의원이 이제 총선에서 역할을 고심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좀 많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만남에서도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당신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안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향후 중도 외연 확장,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서 안 의원이 가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안 의원과 총선 압승을 위해서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거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를 만났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실명 비판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인데요.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5.18 기념식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이었다, 또 덕담 차원이었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 김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가 원하는 걸 최고위에서 관철시키겠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차기 총선에서 200석을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뭐를 해줄 건가 이렇게 묻자 영웅칭호를 주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전 씨가 영웅칭호는 별로고 구체적으로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광훈의 덕담 5.18 헌법수록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구혜진 마커의 주민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늘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단이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았는데요.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미쓰비시 근로정신제 소송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그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반대하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 분 모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변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채권에 붙어있는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그 채무자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재단 간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업 지원재단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역사적 성과물을 완전히 뒤엎고 전범기업 명예회복을 위한 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이번 발표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며 이번에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무리한 접촉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가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계 유족뿐만 아니라 사위 주소 전화번호까지 확보해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만나고 싶지 않다라거나 정부 이 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추군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피해자 괴롭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강제노동 피해자는 15명입니다. 그중 살아있는 3분이 모두 반대하는 겁니다. 강력한 거부 의사에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일본 내에서 연이어 나오는 목소리도 비판적 여론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현 상황을 물컵에 비유했었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해법이 물컵의 절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일본의 몫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반을 채워줄 생각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야시 의무성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정보장위원회에서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피해 배상 책임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었던 역사적 인식도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 정부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입장 내내 유지해왔었죠.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자유의사나 관내 알선, 징발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은 국제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한 겁니다. 되려 일본이 휘말려든 피해자란 주장을 했습니다. 今回の徴用工訴訟問題はもう国際法違反で、日本は言ったら巻き込まれ事故の被害者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일본 정부가 호응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힐 만한 주장도 했는데요. 朝鮮人戦時動員は強制連行、強制労働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はっきり韓国に何かをするということはしないというスタンスが私は正解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 의원, 일본의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일본 유신회 소속입니다.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지지통신도 또 사과는 안 된다는 일본 보수파의 분위기를 전하며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로운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계승하는 데 그칠 거란 겁니다.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야권에선 일방적 양보만 한 외교 참사라 주장했고 여당은 흠집내기라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196 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연이어 일본 정부의 망언이 나온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또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강제 동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상대 국가에서 강제 동원은 아예 없었다. 자기들끼리 저러는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이 흠집내기라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자신 있게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입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보단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내놓은 이러한 발언은 정상회담 결과 역시 기대할 것이 없고 실패가 예정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40%대를 유지했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42.9%에서 38.9%로 일주일 만에 4%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민주당은 주말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습니다. 정부로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의 불똥이 난데없이 쌍특검에 튀었습니다. 오늘의 주민 두 번째, 불안한 쌍특검 공조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규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야유와 욕설을 한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이정미 대표가 목소리를 높여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연설을 멈춰야 했는데요. 수습해보려는 사회자의 시도도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재명을 연호하고 사랑한다는 함성까지 들렸는데요.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주 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풍선을 들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전에 드림 콘서트에서 보던 팬덤 간의 신경전이 연상됩니다. 지지하지 않는 가수가 나오면 야광봉을 끄고 침묵하는 팬클럽 문화가 큰 논란이 됐었죠. 이런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팬덤 문화라며 큰 비판을 받았고 팬들로 인해 애꿎은 스타들만 욕을 먹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극성 팬덤의 문제로 본 건 정의당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정의당은 민주당의 정쟁 매몰 정치와는 다른 길을 의연히 가겠습니다. 지지자들의 행동에 돌발 변수가 생긴 건데요. 쌍특검에 애초엔 부정적이었던 정의당과 협상이 좀 잘 돼가나 했더니 원래 있던 걸림돌을 치워나가도 모자를 파내 하나 더 얹은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쌍특검 3가지 걸림돌,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권, 그리고 패스트트랙 처리입니다. 이를 놓고 양당의 이견이 좀 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재명 방탄용이란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 이중대만은 피하고 싶은 정의당의 부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쓴다라는 방식으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민주당은 오늘도 쌍특검 관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요. 진전을 위해선 민주당 지지자에 환한 정의당이란 새로운 난제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민, 빈컵 나머지 절반 채워질까? 강제동원 해법 난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야당과 피해자의 반발, 이제 정부 또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요.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또 그런 요소가 되겠죠.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에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위원을 체크도 또 속보를 같이 좀 챙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아, 이럴 거면 아까 저기 조멘토한테 다른 거 시킬 걸 그래? 그랬나 싶어서요.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현장 취재 누구? 박준호 마커? 아니, 제가 아, 빌런 그래? 갔다 오려고요.